이름 청년기본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외 17인 생년월일 2018년 5월 21일 계류일 440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됐습니다. 2017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에는 특위까지 만들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과 정책 제안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청년 문제와 청년기본법, 과연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관련 법안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더위에 건강하신가요? 더운 날씨에도 네.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이 청년 기본법 발의하셨죠.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년 법안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저 자신 뭐 청년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문명의 대전환기다, 네. 혁신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젊음의 시대, 청년의 네. 시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 뭐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청년 문제에 관한 그 내용들을 질의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토론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런 것이 많이 제기는 하는데 실제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제도화가 안 된 부분에 늘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 마침 국회가 여야 함께 이런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위를 만든다.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뭐 6개월 동안입니다만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이거를 고민하게 됐고 좀 나름대로 보람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청년 기본법에 보면 청년은 누굽니까? 청년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청년 기준조차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9세부터 24세로 돼 있고요. 또 아동복지법 하면은 그건 18세 미만이고 네. 또 소년법 하면 19세 미만이고 이렇게 법률마다 일정한 그런 그 청년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런 법의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청년의 기본적인 범위를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법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의를 새롭게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만든 그 법에는 네. 19세부터 39세까지 39세까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네. 20, 30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청년으로 넣자라고 하는데 이미 지방의 경우에 청년 지원 조례가 있는 데는 어떤 데는 전남의 어떤 지방의 경우에는 49세까지 청년 지원 조례의 범위를 정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 지역마다 또 거기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마다 청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범위를 다양하게 하는 거 그걸 인정하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각각이기는 하네요. 네네. 근데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 저는 청년이 아니네요. 아쉽게도. 예. 마음은 청춘인데. 네. 네. 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이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보통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 의원 23명과 이 공동으로 토론회도 열고 네. 청년 단체와도 협의 끝에 법안 자체가 마련됐는데 네. 이런 경우가 드물죠.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른바 뭐 어벤져스급 위원회다, 네네. BTS급 위원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네. 뭐 잘 아시는 국회에서 이제 특위가 가끔 만들어지는데요. 네. 특위가 대체로 이제 그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나 논란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청년 정책이다 보니까 여야가 함께 공감하는 공통 분모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3명이 함께 논의할 때마다 좋은 이 논의도 있었고 네. 좋은 결론도 있었고요. 이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청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청년이 뭘 한다고 잔뜩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업무의 체계성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해서 청년 기본 만들자라고 해서 함께 만들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말고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자문위원단을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주로 이제 뭐 우리 청년 관련 단체 또 청년 정책 학회. 네. 근데 거기에 대부분 다 청년들로만 구성, 20, 30대로만 구성된 그 자문단을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몇 차례 들었고요. 또 네. 역시 전문가들
이걸 연구하는 분들 의견도 함께 들었고 그런 음. 공론화 과정을 나름대로 여러 차례 거쳤다는 것이 저희들이 한 과정에서 뭐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잘 뽑아서 잘 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안 하시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하려고 하는 이 법안도 보면은 벌써 돌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네네. 예, 440일이 경과가 됐는데 그동안 보면 이런 청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왔고 근데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게 결국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 청년 국회의원이 없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이 강하게 네네.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청년 국회의원이 없지는 않지요. 지금도 일부 몇 분 계십니다. 네. 30대 분이 계시니까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청년 문제에 관해서 결국은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필요할 때만 중요성을 강조하고 네. 실제 그런 어떤 이슈나 그런 것이 사라지면 다시 그 다른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관심이나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자리다 무슨 청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집중해서 막 여러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 같이 이게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어떤 청년에 관한 중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이나 정책 이런 것 자체가 없고요. 또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단편적으로만 보는 점이 또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에 청년이 없다. 청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안목과 시각으로 청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청년들의 얘기는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 절차로만 몇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제대로 그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게 별로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부만의 또 기성세대만의 그런 정책이니까 그 정책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진 거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데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의원님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시간을 좀 한번 보면 실제 청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이 15년 전 만들어진 이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년 관련 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화된 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15년 동안이나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만 반짝이는 관심을 가진 게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청년 정책에 관해서 그렇다 보니까 소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전 부처가 거의 대부분 청년 정책을 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산 낭비적인 것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고 그거를 전체 입장에서 좀 코디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법적 근거 없이 개별 부처에서 개별 시책으로 청년 문제를 소화한 거.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못 느낀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충남 행정부지사도 역임하셨고 삼선 의원이신데 지금까지 10수년간 국회에 계시면서 또는 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청년 정책 보면서 이게 아킬레스건이다. 이걸 지금 못 해결하고 있다. 그런 게 분명 사례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요즘에 나름대로는 뭐 여러 이제 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제 민선이 되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 청년의 범위도 애매합니다만은 이 대부분 청년층 하면 대학생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아예 그는 교육부나 다른 뭐 부서의 일이지 자치단 일이라고 안 봤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있고 청소년으로 하더라도 그건 대부분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할 일이지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거를 별도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직책이나 그런 걸 부여해서 담당자를 만들거나 그분들을 위한 시책을 우리가 만드는 것 자체가 거기서는 다른 나라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법안 내용부터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 중에 이런 기본 계획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단기적인 시각으로 뭘 이렇게 대응하고 그러는데 이 청년 정책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나 종합적인 그런 시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아예 법적 의무화하자. 그 법을 법률로 명시를 해서 반드시 정부 차원의
국가 청년 정책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거를 의무화하는 거. 거기는 청년 정책과는 전반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 정책 담당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네. 예를 들면 이제 10년 단위의 그런 그 청년 정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각 부처별로 할 일을 체계화하고 또 그거를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 정책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일단 기본적인 것들 총망라한 네. 그런 기본법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정말 종합 계획서에 의미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자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청년 실태조사 정책을 연구한다. 또 네. 청년 이 정책 조정위원회를 둔다. 이것은 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에 관해서 아까 네. 말씀드린 청년이 없는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청년이 뭘 원하는지 청년들의 욕구가 뭔지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어떤 수요에서 조사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종합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조사하는 걸 아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청년 정책의 연구도 일부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네. 부분적으로 그때의 특별한 필요에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종합적인 어떤 그 조사나 연구가 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 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지금 이 국무총리실에 네. 경제인문사회 연구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파트에 하나 이걸 넣으면은 평소에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수요나 욕구를 조사하고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구하는 전담 요원을 확보한다 그러면 그게 되지 않겠냐. 우리가 심폐소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그다음에 청년 정책 책임관 지정도 물론 당연히 뒤따르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가 할 일,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 역할에 대한 규정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차이점을 두고 있나요? 국가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이나 제도나 예산 배분 이쪽에 네.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요. 지금 우리 청년 정책의 제일 문제가 현장과 정부 정책과 괴리가 있다. 그런 것이 제일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그걸 집행하는 것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하거든요. 네.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건 자치단체니까요. 그래서 지방 나름대로 중앙의 정책과 연계해서 자체의 청년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네. 여기에 역시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청년이 뭘 원하는지 과거 정책 시행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새롭게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직접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현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네. 창업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심지어는 금융 생활 문제 그런 것들을 문화활동, 네. 심지어는 국제협력 지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서 자치단체별로 청년의 욕구에 맞는 지역별로 다 이게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뭘 청년들한테 제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이나 조례나 또 예산 배분을 함께해서 종합적인 그런 청년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청년 부서를 따로 만들도록 하는 거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나 행정 조직도 중요하긴 할 텐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 힘들고 필요한지를 직접 듣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네네. 입안하시면 의원님께서도 따로 청년들을 만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나요? 지금은 역시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 창업 네. 문제요. 저는 일자리 중에서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청년들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샐러리맨으로서 출발을 시키는 것보다 나름대로 창업을 해봐라.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역시 청년들이 지금 M4 세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역시 주거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의 문화생활 또 이 결혼 문제 네.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지 개별적인 사항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부가 이거를 단기간 내에 뭘 해결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시간은 가집니다만 시간이 걸리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성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네. 좀 더 과감하고 좀 쇄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그냥 임시 방편적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청년들한테 대응하지 말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기본법이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네. 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청년들에게만 지원하냐 우리 고령화 사회 되어 가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청년들이 할 일과 기성세대 또 어르신들이 하실 일이 분명히 네. 차이가 있는데 간혹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 같은 데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중첩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만 네. 중첩이 될 경우에는 저희는 뭐 부득이 청년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청년이 네. 먼저다.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게 사전에 계획하고 여러 가지 그 일을 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자, 지금 우리 청년 기본법안 심폐소생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명수 의원님, 네. 이 법안 예. 지금 어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법안 지금 현재 있는 곳은 국회 정무위원회. 왜 정무위원회냐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을 다루는 부서가 여러 군데 많고요. 네.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중심 역할한 것은 여성가족부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격상을 시켜서 전체를 코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총리실 일이 됐고 그래서 총리실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법안 소위원회에서 1차 처리가 되면 네. 바로 정무위원회 전체 통과해서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통과되면 이게 이제 법안이 이제 공포가 정부에 넘어가서 공포가 되고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요. 네. 이 법안 또 꼭 통과되도록 심폐소생되도록 네. 짧게 국민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네.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청년을 보라는 안창호 선생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이 청년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가 말로만 미래라고 하지 말고 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애정과 정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잘 본인들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다양한 측면의 지원과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실망감, 좀 굉장히 디프레스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운 날씨 출연해 주셔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